1차 부등식하고 이제 2차 부등식까지 할게요. 1차 부등식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 일단 부등식 연산할 때 부등식의 성질이 기본이 되겠죠. 부등식의 성질은 일단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로 표현된 식이야.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부등호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걸 부등식이라고 불러. 얘들아, 허수는 대소가 없어.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표현된 어떤 문장은 당연히 실수를 가정하는 거예요. 실수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등식 연산할 때 기본적인 우리가 법칙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는 유지돼. 그러니까 부등호가 그대로예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는 유지돼. 부등호가 그대로예요.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그대로예요.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예요. 반대로 될 때가 중요하겠지. 그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그대로다. 곱하거나 나누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게 중요하겠죠. 언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자, 그리고 이제 부등식의 사칙 연산을 해볼 건데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되는데 범위가 내가 이런 게 알고 싶은 거야. x 더하기 y의 범위 좀 말해볼래? x 숫자 좀 바꿔서 하자. 무슨 안 만들고 싶어. x 마이너스 y의 범위를 말해볼래? x y의 범위 y분의 x 혹은 x분의 y의 범위를 말해볼래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얘들아 생각하면 돼. 얘들아 x 더하기 y가 제일 크려면 제일 큰 거랑 제일 큰 거랑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24야. x 더하기 y가 제일 작으려면 제일 작은 거랑 제일 작은 걸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12야. 그러니까 변변 더하는 거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빼기 좀 조심해야 돼. 빼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거든. 너희가 보통 이제 오답이 x 빼기 y는 16에서 8 사이야. 이게 틀렸어 얘들아. 이러면 안 돼. 틀렸어. 그냥 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x 더하기 y가 제일 크고 싶어. 그러면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얼마인 거예요? 제일 큰 18인 거야. x 빼기 y가 제일 작으려면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빼시면 안 돼요. 크로스해서 빼야 되는데 무지성으로 크로스 하지 말고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생각해서 해. 얘들아. 아니면 자신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y 범위를 만들어. 마이너스 y 범위의 마사부터 마이지. 그럼 우리 첫 번째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두 개 더하면 돼.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해서 더하기로 한 거니까. x 곱하기 y의 범위는 하나로 딱 하나의 상황으로 되지가 않고 여러 개 후보가 있거든. 이 경계값들의 곱을 한번 해봐. 선생님 이제 앞으로 부등식을 다룰 때 이런 애들을 경계라고 표현할 거야. 경계값들의 곱을 다 말해봐. 4개 있겠지. 얼마? 20, 40, 40, 80이지. 중국대로 한번 씁시다. 그럼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제일 작은 걸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건 얼마야? 20이고 제일 큰 건 얼마야? 80이고 그래서 xy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지금은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거가 됐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 4개의 후보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넣으셔야 돼요. y분의 x의 범위도 동일해. y분의 x는 얘를 분모로 사용하고 얘를 분자로 사용하는 애들을 만들어. 5 이렇게 하면 얼마야? 10 얼마? 2분의 5 5 한번만 씁시다. 중에 제일 큰 걸 넣었다 갖다 놓고 제일 작은 걸 넣었다 갖다 놓는 거야. 제일 큰 거 얼마? 제일 작은 거 얼마? 이렇게 부등식의 4층 연산을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 얘들아 이거.
불안했는데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 자, 이제 녹음 될 거야. 자, 보자. 그리고 이제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얘들아, 1차 부등식이라는 건 1차여야 돼. 자, 식을 정리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되면 1차 부등식이라고 불러. 근데 1차 부등식이 되려면 당연히 A가 어때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1차 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1차 부등식 얘라고 말하면 얘가 0이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너희가 좀 살짝 이제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를 1차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면 A가 0이 아니라 근거가 아직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러한 꼴의 부등식의 풀이를 해볼게. 근데 이제 부등호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걸 예시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자, 내가 1차라고 굳이 말을 안 한 이유가 A의 0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0의 가능성을 포함해서 해석을 할 거야. 자, 그럼 이런 걸 해석할 때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가 중요하겠지. 만약에 얘들아 A가 0보다 크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 양변을 예로 나눠서 그냥 대답하면 되겠지. 그럼 그때 1차 부등식인 거니까. 부등호가 그대로야 바뀌어. 그대로야.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양변을 A로 나눠도 돼. 또 0이 아니니까. 그럼 부등호가 그대로야 바뀌어. 반대로 바뀌어. 이게 부등식의 해야. 부등식의 해라는 건 그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다. 일반적으로 범위로 나오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부분은 A가 0일 때야. 그럼 얘들아 A가 0일 때면 0x 이런 상태지 지금. 그럼 B의 상태에 따라 또 달라져. 해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럼 얘들아 자꾸 샘플링해. 예를 들어봐. 자, B가 0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봤어. B가 0인 경우 예를 들어봤어. B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각각의 해를 말해볼게. 해라는 건 그 식을 만족시켜주는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야. 이거 언제 만족돼? 만족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없지. x값에 따라서. 그럼 해가 없다. 해가 없어요. 불능이라고 표현할게요. 해가 없다. 이거 언제 성립해? 무수히 많다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들아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잖아. 무수히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수히 많다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적당해요. 그래서 모든 실수 X. 얘 해는 모든 실수 X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야, 얘들아. 좋은 표현이고. 부동가 갑자기 바뀌어있네. 얘 해 말해봐. 모든 실수의 X지. 왜냐면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됐잖아. 모든 실수 다 됐잖아. 말 그대로. 모든 실수. 괜찮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B에 따라 경우가 나뉘었던 거죠. B가 만약에 양수면 해가 어떻게 되겠어? 해가 없다야. B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겠어? 해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만 쓸게.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 넣고 고민해봐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링해서 해. 근데 이걸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왜냐면 이게 등호만 빠져도 해석이 다 달라져. 이게 등호 빠지면 여기는 등호만 빼면 되거든 그냥. 근데 여기서 해석이 조금 바뀌어 얘들아. 봐봐. 등호 빼고 다시 해석해볼게. 해 말해봐. 해가 없다지. 똑같이 해가 없다야. 이거 해 말해봐. 해가 없다로 바뀌어요 이 순간에. 알겠죠? 해가 없다. 이때 해 말해봐. 모든 실수로 바뀌어. 모든 실수야 아까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좀 바뀌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된다고. 이거 외우지 말고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판단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되면 또 바뀔 거 아니야. 여기 부동화 이렇게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꼴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꼴의 부등식을 풀 때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A가 양수면 그냥 나눠가지고 그대로, A가 음수면 나눠가지고 반대로, A가 0이면 B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까 B로 경우를 또 나눠줘야 돼.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할 건데, 절대값의 기본 자세는 뭐다고?
구간 나누기 얘들아. 그러니까 경우 나누기, 구간 나누기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올 때마다 얘들아 자꾸 경우를 나누려고 해야 돼. 너희가 이거 3학년까지 계속 절대값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나올 때마다 너희가 멈춰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경우 나눠서 2번 하면 돼 얘들아.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우 나누기랑 그 자세가 중요한 거다. 연산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연립부등식은 이따 할게요. 문제 풀면서 접근할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하. 부등식의 기본 성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야. 자, 기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뺐어. 부등은 유지된다. 맞아? 맞는 말. 니은, 얘들아, 양변에 뭐로 나눈 거야? 음수로 나눈 거야. 그럼 부등은 그대로야, 반대로야? 반대로 됐으니까 맞는 말이지. 디귿은 얘들아,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냐 묻는 건데,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빼보는 거야. 선생님 봐야지.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다고? 빼보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실수 A에서 실수 B를, 당연히 실수겠지. 빼봐. 그러면 이게 만약에 0보다 커. 그럼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이게 만약에 0이야. 그럼 어때? A랑 B는? 같은 값이고, 이게 0보다 작으면 B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G의 게 더 큰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선생님은. 그래서 빼서 0과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앞에 걸 전제로 이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 내가 네모라고 잡고 세모라고 잡아서 네모 빼기 세모를 해볼게요. 통분합시다. 그러면 얘들아 C랑 D는 지금 CD는 부호가 뭐야? CD 양수 음수? 양수지. 괜찮아? 그럼 내가 지금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싸움을 하자는 소리고, 그럼 앞에 게 크냐 뒤에 게 크냐 싸움을 하자는 소리고, 그럼 AC가 크냐 BD가 크냐 싸움을 하자는 소리야. 그럼 AC가 커 BD가 커? AC가 더 크지. 그럼 이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야. 그러면 네모가 큰 거야 세모가 큰 거야? 네모가 큰 거야. 그래서 올바른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소 비교는 기본적으로 빼봐야 된다 얘들아. 넘어갈게요. 1차는 좀 빨리빨리 할게 얘들아. 얘들아 여기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1차란 말 있어? 없지. 그러면 x의 정리를 잘했을 때 x의 개수가 0일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야. 내가 닫혀있다 열려있다 많이 쓰는데 얘들아 열려있는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야. 닫혀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이고. 너희 성장판 열려있잖아 얘들아. 키가 클 가능성이 있잖아. 선생님 성장판은 닫혀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키가 안 크잖아. 봐봐. 정리부터 해. 그래서 이 꼴에서 정리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냥 해석을 이쁘게 하고 그냥 진입 파악을 할게. 이거 어떻게 경우 나눠야 돼? 2살만 젊었어 잡았다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즉, 얘가 0보다 클 때라는 건 A가 1보다 클 때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하자. 자, 아니야. 너희한테 이게 좋겠다. 자, 이때는 양변을 얘로 나눠도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겠지? 그럼 이때는 해가 그냥 이거야. 이때는 양변을 A-1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이거야. 근데 이제 진입 파악할 때는 저렇게 물어보겠지.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겠지 아마. 원래는 이런 의미여서 출발했겠지만. 이제 A가 A-1이 0일 때가 조금 중요한 순간일 거야. 그럼 그때는 얘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냐? B 플러스 1이 0이냐?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봐. A-X가 0일 때는 0X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 상태에서 B 플러스 1이 양수일 때 0일 때 B 플러스 1이 음수일 때 이거 해 말해봐. 해가 없다. 모든 실수. 그래서 해가 없다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학 여러분들이 하셔요. 넘어갈게요.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불러? 써있네.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은 부등식 여러 개 써 있는 거거든.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 혹은 범위를 구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연립부등식의 핵심은 얘들아 수직선이야. 수직선 무조건 그려.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 안 그려도 되는데 얘는 너무 쉬운 애거든. 그러니까 안 그려도 돼 사실은. 근데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려야 돼. 봐봐. 하나 기본적인 거 하고 좀 난이도 있는 거 해보자. 그럼 얘들아 수직선을 그려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 수직선을 그려볼게. 일단 풀자. 2x 마이너스 12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였고 두 번째 거를 풀어보면 x가 9보다 작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를 찾고 싶은 건데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마6 얘들아 여기 뚫고 메꾸고를 명확하게 해라. 마6이 돼야 안 돼. 안 돼. 지금 뚫어놔. 알겠어?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9를 여기 경계라고 표현해. 뚫어 메꿔야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높이를 다르게 해야 된다 얘들아. 그래야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높이를 다르게.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 다르다가 중요해.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이런 애들이지. 그럼 x는 마6에서 9 사이인데 마6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지. 9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연립부등식 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게 수직선 좀 그려 제발. 수직선 그리려는 그 자세가 중요해. 그러니까 절대값은 얘들아 경우를 나누려는 자세가 중요하고 연립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려는 자세가 중요한단 말이야 얘들아. 쉬우면은 그게 그 자세가 너희한테 답에 영향을 별로 안 줘. 쉬우면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난이도 있으면은 너희가 수직선 그리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못 풀어버린단 말이야. 라고 해도 안 그리겠죠? 너무 기대된다. 얘들아 이런 꼴의 연립부등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끼리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이 달라 얘들아. 예를 들어서 A는 B는 C라는 연립 방정식이 있어. 얘들아 이거 지금 식이 등호가 몇 개 있어? 두 개, 지금 식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식 쓸 때 식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연립할 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가능해. A를 두 번 써도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B를 두 번 써도 돼. B는 A, B는 C. 아니면 C를 두 번 써도 돼. 아무거나 해도 돼, 셋 중에. 그런데 이거 지금 부등호가 몇 개 있어. 왜 이렇게 어그로 끌고 있어? 빨리 주워. 그냥 주우면 되는데 막 그래서 더 어그로 끄는 거야. 자, 봐봐. 연립부등식 이제 부등호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럼 얘는 반드시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연립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한 번만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해를 구하러 가면 정확하게 대답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의무는. 그러니까 얘가 그 부등식의 해를 좀 넓혀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경향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 얘들아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각각을 풀어서 수직선을 그려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 또는 범위를 대답하시면 돼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런 걸 보면서 너희 부등식의 어떤 경계의 개념을 좀 가지자. 봐봐.
1차 부등식을 연립했지, 지금. 그럼 1차니까 어떤 경계보다 확실히 1차야, 지금. x의 개수가 0도 될 수도 없어. 그럼 경계보다 왼쪽이거나 오른쪽이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뭐부터 보는 게 센스냐면, 여기 등호가 있어, 없어? 있지, 여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여기서 누굴까? x는 2 이하가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a가 결정난 거야, 이미.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삼 이상이 되겠지. 그럼 거기서 b가 결정난 거야. 그러니까 a랑 b 결정나서 문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로 문제 푸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색칠이 됐었겠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풀어서 비교하면 되더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작용하는 문제들도 있을 테니까.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연립부등식은 뭐가 핵심이다고? 수직선이야. 그러니까 수직선을 꼭 그려. 이렇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려, 얘들아.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해를 갖는다라는 건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 동시에 만족하는 순간이 있다야. 그런데 얘들아,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결정난 게 있어. 딱 결정나 있는 거. 아래가 딱 결정나 있지. 그럼 결정나 있는 거 먼저 그려. x가 3보다 작다가 결정나 있지. 그럼 3보다 작다를 그려. 그리고 얘를 상상하는 거야. 얘를 일단 정리해. x가 a 마칠 2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얘를 경계라고 부를게요. 하트라고 부르자. 하트라는 경계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부등식을 상상해보면 여기 하트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야. 이 x들이겠지. 그럼 얘들아, 해가 겹쳐지는 부분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려면 저 하트가 여기 써야 되겠니? 여기 써야 되겠니?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 틀린 데 찾아. 색칠해야 돼. 괜찮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트가 3보다 작아야 돼, 얘들아. 괜찮아? 근데 같을 땐 따로 고민해 봐야 돼. 같을 때 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 하트가 3이 돼버리면은, 내가 이거 끌고 이렇게 와버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하트에다가 저거 대입해가지고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의 해석이 중요하다. 하트가 3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을 연두색은 안 갖고 파란색만 가지니까 동시에 만족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뚫고 메꾸기를 명확하게 하라는 게 이런 의미 때문이야, 얘들아. 수직선을 잘 그립시다. 뒤에 가야 좀 어려워져, 얘들아. 수직선을 잘 그립시다. 읽어봐. 중학교 때 다 나오던 거예요, 이거. 2차로 넘어가야 이제 중학교 때 안 나오던 연산이 출현하겠죠. 읽었어? 그럼 또 읽어. 또 읽었어? 그럼 또 읽어. 문제를 계속 읽어야 되라. 문제만 읽는 게 제일 중요해. 자, 해볼게, 이제. 내가 A식품, B식품 합쳐서 몇 그램 먹어야 돼? 200g 먹어야 돼. 그럼 내가 이거를 Xg 먹어버리자. 그럼 얘를 몇 그램 먹어야 돼? 200 마이너스 X 그램 먹어야 돼. 그럼 봐봐. 너 이 문제 잘 읽어야지 대답할 수 있거든. 내가 저 A식품을 Xg 먹음으로써 몇 칼로리를 섭취했어? 90X 칼로리야? 아니야, 너무 많이 먹게 돼, 그럼. 이거 지금 너희가 뭘 간과하고 있냐면,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표현하는 거야, 이거 지금. g당이 아니라. 그래서 얘들아, 이걸 g당으로 일단 바꿔놔. 그래서 이게 지금 100g당의 표지. 그러면 1g당으로 바꿔놔.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할 때 편하니까. 보통은 얘들아, 너희 먹는 거 뒤에 보면 다 100g당으로 돼 있어, 얘들아. 아니면
그 소분돼 있으면 그 한 봉지당으로 돼 있거나. 그러니까 1g당으로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g당을 지금 바꿔야 계산하기 편해. 얘들아 지금 100g당인 거야. 그럼 1g당 얼마 들어있는 거야? 0.9kcal 들어있는 거지. 1.7kcal 들어있는 거지. 단백질은 1g당 얼마 들어있는 거야? 0.1g 들어있는 거지. 0.05g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내가 1g당 이만큼 들어있는데 xg 먹었잖아. 그러니까 A 식품을 xg 섭취함으로써 섭취한 칼로리가 얼마인 거야? 0.9x 칼로리 섭취한 거야, 얘들아. 괜찮아? 섭취한 단백질은 단백질은 0.1x g 먹은 거야, 얘들아. 그러면 내가 B 식품을 200-x g 먹음으로써 섭취한 칼로리는 얼마니? 1.7, 200-x야. 이게 내가 총 칼로리야. 단백질은 0.05, 200-x. 이게 총 단백질이고. 총 칼로리, 총 단백질. 총 칼로리가 196 이상 되게 해야 되고, 단백질은 18g 이상 되게 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무슨 식? 연립 부등식.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만 잘 만들면 되더라. 여기서 너희 10 곱해버려. 10이나 100 같은 거 곱해가지고 이런 소수 좀 날려가면서 문제 풀어야 되더라. 100 곱하면 적당하겠네. 넘어갈게요. 과부족. 중2 때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지. 너희 경우에서 요새 몇 학년 때 배우니? 옛날엔 중2였는데 요새 몇 학년 때 배워? 중2 때 배워 요새도? 중학교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안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과부족 그때도 이미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고등학교 때도 나와. 쉬운 학교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라서. 근데 이제 어려운 학교에서도 좀 기본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야. 과부족은 뭐냐면 과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를 과부족 문제라고 불러야 돼. 이거 딱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해야 돼. 그럼 못 풀 수가 없어. 봐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야. 얘들아, 의자 수가 적겠어? 학생 수가 적겠어? 적은 거. 한 의자에 여러 명 앉는데 학생 수가 적겠어? 의자가 적겠어? 개수가. 의자가 적을 거 아니야. 그럼 의자 X 잡으면 돼, 그냥 얘들아. 의자 수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의자가 X가 있는 거야, 지금. 의자야. 의자야. 첫 번째 조건 봐봐.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아, 일단. 첫 번째 조건. 한 의자에 3명씩 앉지. 3명씩 앉아. 그러면 어떻게 돼? 5명 서 있지, 이렇게. 괜찮아? 여기서 학생 수가 일단 나와요. 의자 X개 있다. 학생 수 X로 표현해봐. 3X 플러스 5. 괜찮죠? 두 번째 조건. 의자가 X개 있어. 몇 명씩 앉아? 4명씩 앉아. 그러면 의자가 한 개 남는데, 그럼 여기 의자에 몇 명 앉는 거야? 1명 앉는 거지. 그럼 의자가 하나 남는데, 이 의자를 다 채웠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여기 인간이 앉아 있는 거야, 긴 의자에. 그럼 몇 명에서 몇 명 앉아 있을 수 있니? 1명에서 4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지, 얘들아. 이 상황에서 얘들아, 그럼 최소는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는 여기 몇 명 앉아 있을 때야? 1명. 제일 많을 때는 여기 몇 명? 4명이야. 그럼 학생 수의 범위가 나온 거야. 학생 수는 제일 적으면, 얘들아, 여기 의자 몇 개? 의자 X에서 두 개 뺐으니까 의자 몇 개? X-2개. 그럼 앉아있는 인간 몇 명? 4X-2명 앉아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학생 수가 제일 적으면 4X-2에다가 이 의자에 1명이 앉아있으면 학생 수가 제일 적은 거고, 학생 수가 제일 많으면 여기에다가 이 의자에 4명이 앉아있을 때야. 그래서 1차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나온다. X는 지금 뭐야? 의자야. 그래서 의자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의자의 범위가 나오면 학생 수의 범위도 나오겠지, 얘들아. 원하는 거 대답하면 돼. 그래서 의자 개수 최대니까 지금은 X의 범위를 물어본 건데,
학생 수의 범위를 물어보면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이걸로 한번 변환을 때려야 된다 얘들아. 무슨 문제다? 과부족 문제다. 지금 풀어 얘들아. 과부족 다. 얘들아 여기 3x 플러스 5인데 잘못 썼다 선생님. 너희 말해줘 얘들아. 이런 거 말해줘도 나 상처 안 받아. 안 해주는 게 좋아. 여기 3x 플러스 5인데 3x 플러스 4로 잘못 썼잖아. 말해주세요. 얘들아 이 문제의 특징이 뭐야? 특이점이 절대값이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절대값은 얘들아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 경우 나누기야. 근데 아무래도 좀 귀찮기는 해서 기본적인 공식 한 가지 정도는 외우자. 어떤 공식이냐면 봐봐. 양수 알파에 대하여 얘들아 양수일 때 성립하는 거의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해. 절대값 x가 알파보다 크면은 이 부등식의 해는 알파랑 마알파를 경계로 경계 바깥이다. x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x가 큰 거보다 크다 하면 돼. 증명해 볼게. 얘들아 절대값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 경우를 나눈다. 경우를 나누면 돼. 해볼게 내가 증명을.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볼게. 그러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겠죠? 자 근데 이게 해가 아니라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돼. x가 알파니까 얘랑 얘 동시에 만족하는데 어디야 얘들아? x가 알파보다 크다지 동시에 만족하는데 얘들아. 다시 이건데 얘랑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데 여기라고 얘들아. 수직선상에 0 이상이랑 알파가 양수니까 여기랑 겹치는데 여기잖아 얘들아. 두 번째 경우 x가 0보다 작을 때 해볼게. 그러면 절대값이 반대로 풀리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x가 마알파보다 작다가 돼. 그럼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 어디야? 알파가 양수니까 마알파는 음수겠죠. x가 마알파보다 작다지. 그럼 얘들아 이거 그리고 이거야? 이거 또는 이거야? 또는 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것 또는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걸 좀 확장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절대값 하트가 4보다 커. 그러면 하트는 4랑 마사를 경계로 경계 사이야 바깥이야. 바깥이야. 크면 바깥이야 얘들아. 너희 크면 뛰쳐나가잖아 너희. 크면 바깥이야 얘들아. 살짝 현타가 왔어.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게 살짝 현타가 왔는데 잘 외워지잖아. 크면 바깥이고 작으면 사이야 얘들아. 그래서 크니까 마사랑 4를 경계로 경계 사이야 얘들아. 하트가 마사보다 작거나 하트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어요. x가 양수 알파보다 작으면 등호 있으면 등호 넣으면 돼. x는 마알파랑 알파를 경계로 경계의 사이다 하면 돼. 증명 똑같이 하면 되니까 생략할게요. 세 번째, 절대값 x가 어떤 양수 알파랑 양수 베타 사이의 수라고 해보자. 이제 베타가 알파보다 큰 수겠지 이때는. 이러면 x의 범위는 절대값을 이제 그대로 풀려서 이렇게 되거나 반대로 풀려서 x가 마 알파에서 마 베타 사이거나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2에서 3 사이야. 그러면 x의 범위를 이거 구간 나눠서 하는 게 정석인데 그냥 공식 하나 외우자고. x가 몇에서 몇 사이거나 2에서 3 사이거나 진짜 2에서 3 사이거나 아니면 x가 마 3에서 마2 사이거나 하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너 이거 대소는 진짜 수직선이 진짜 좋은 개념이거든.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란 말이야. 그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에서 3 사이 있는 점들 x를 찾으래 얘들아. 그럼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가 2인 순간이 여기랑 여기 두 번 있잖아.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인 순간이 여기랑 여기 두 번 있잖아. 그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려면은 여기에 있거나 x가 x 대응한 수가 여기 있거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외워. 30초 줄게. 지금 암기해버려.
필기하지만 어차피 책에 써 있어, 얘들아. 그냥 외워. 봐봐. 이 쉬운 문제를 내가 풀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풀면서 너희가 이 부등식을 대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 얘들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한 풀이. 이거는 이제 가능할 때가 있고 안 가능할 때가 있겠지. 공식은 우리가 절대값 공식은 이것만 외우는 거야. 이거 말고는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쓸 수 있어? 쓸 수 있지. 2x-1이 9보다 절대값이 9보다 작아. 그럼 얘가 지금 9랑 마구를 경계로 경계 사인이 바꿨지. 경계 사이가 되겠지. 방금 했잖아, 얘들아. 작으면 사이, 크면 바깥. 알겠니? 그럼 x 보면 그냥 나온 거지. 1 더해서 반띵해. 5 마사.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와서 A고 B고 답은 1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편하니까 암기해야 돼, 이 공식은. 두 번째 방법은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야? 구간 나누기야. 그래서 구간 나누기로 풀 수 있어. 이게 가장 정석이야. 공식은 안 될 때가 많잖아. 그럼 공식이 안 되면 이걸 쓰거나 다음 걸 쓰거나 해야 돼. 구간 나누기니까 조금 빡치겠지. 절대값 많이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천천히 말할게. 절대값 많이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 절대값 많이 0이 되는 순간이 x가 얼마인 순간이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거야. 2분의 1보다 작을 때랑 2분의 1보다 클 때로. 등호는 얘들아 아무 데나 나눠도 돼. 왜냐면 x가 2분의 1일 땐 얘들아 저게 절대값을 봤을 때 절대값 아니 0이잖아. 그럼 내가 이걸 플러스로 풀든 마이너스로 풀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0이라서. 그러니까 등호는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x가 크다에다 넣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 근데 보통의 언어가 이거야. 이게 표준어야 그냥. 그래서 경우 나눠서 푸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이때는 절대값이 반대로 풀리겠죠. 그러면 얘를 풀어. 그러면 마사보다 크다. 근데 이게 해가 아니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해야. 얘랑 얘 동시에 만족하는 x 범위 말해봐. x가 2분의 1보다 작고 마사보다 크다야. 이게 해인 거예요. 얘가 해가 아니라. 알겠죠? 쟤를 전제하고 경우 나누고 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겠죠? 그럼 x가 5보다 작겠지, 풀어보면. 근데 얘가 해가 아니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해야. 그럼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야. 근데 경우 나눠서 하고 있어. 이거 그리고 이거야. 이거 또는 이거야. 당연히 또는 얘들아. 이거 그리고 이거가 없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얘들아 잘 봐. 답은 이거야. 이건데 여기서 지금 2분의 1에서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 같은 경계를 사용할 때. 2분의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건 여기 다 들어있지. 2분의 1은 여기 들어가 있지. 2분의 1보다 조금 큰 건 다 이 근처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합리적이야? x가 마사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연결되면 연결하고 연결 안 되면 연결 당연히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연결이 가능해 불가해. 연결이 불가해. 2분의 1 없잖아.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 안에 2분의 1 있는 건데 이 안에 2분의 1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연결을 해 주셔요. 지금은 이렇게가 정답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줄이면 끝날 걸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되었어. 근데 당연히 정석은 중요해. 근데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쓰라는 소리야. 저기 차이가 많이 나잖아. 세 번째가 중요한데 집중해. 너 이 논리를 알아야 돼. 어려운 걸로 논리를 다루면은 힘들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논리 자체를 다룰 땐 쉬운 걸로 다뤄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는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함수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이용해서 풀 수 있어.
그러면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쓴다는 소린데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는 이미 몇 번 말했으니까 바로 가볼게. 자, 얘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y는 9라는 상수함수를 그려. 그러면 얘들아 저 부등식의 해는 y는 절대값 2x-1의 함수값을 봐. y값을 봐. 위아래겠지. y는 9라는 상수함수의 함수값을 봐. 그냥 9겠지 지금은. 봤을 때 연두색의 y값이 9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어떤 변수의 범위를 말해야 되니? 얘들아 나 저 부등식 풀고 싶은 거야. 저 부등식 해는 당연히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대답해야 돼. 정확하게는 x의 값 또는 범위인데 x의 범위라고 그냥 줄여서 표현할게. 일반적으로 범위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x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함수로 바꿔서 풀겠다는 소리, 함수의 그래프를 써먹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 얘들아. 너 이거 2분의 1을 경계로 그래프의 경이 바꿔주지 얘들아. 2분의 1 오른쪽에선 그래프가 뭐야? 관계식이 y는 2x-1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 왼쪽으로는 반대로 풀 테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못 그리는 이건 없잖아. 그래서 왼쪽으로는 얘 그려지고 오른쪽으로 얘 그려지니까 합쳐서 얘가 딱 그려지는 거야. 얘가 y는 절대값 2x-1을 그린 거야. 알겠죠? 앞으로 이거 쉽게 내가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점한테 이름을 줄게. 중요하니까. 뾰족이라고 부를게. 당연히 정신명칭은 아니겠지. 서술형의 뾰족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아서 걸러 들어 얘들아. 내가 쓰는 단어는 대부분 다 정신용어야. 근데 아니면 이렇게 누가 봐도 아니게 하거나 내가 말을 하니까. 뾰족이가 정신명칭은 아닐 거 아니야. 뾰족이야. 수학적으로는 첨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뾰족이가 좋잖아 너희. 자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1 콤마 0이야. 그러니까 뾰족이 그냥 찍고 오른쪽으로 기울기 2 왼쪽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2 되게 그냥 그리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y는 9를 그려. y는 9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중요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중요한데 얘들아 이 부분의 관계식 말해봐. y는 2x-1이지. 그럼 얘가 9가 되는 순간을 찾아. 그럼 x가 얼마야? 5지.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여기 x좌표를 이렇게 표현할게. 5라고. 그럼 이 점의 x좌표 또 찾아야 돼. 그러면 대칭성으로 찾든가 아니면 그냥 또 식으로 찾아. 이 부분의 관계식 뭐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얘가 얼마 되는 순간 찾고 싶다? 9 되는 순간 찾고 싶어. 그럼 x는 마이너스 5야.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마오야. 그럼 봐봐. 알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 아까 상처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자, 봐봐. 지금 연두가 더 9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얘들아. 같아도 안 돼. 이승 x가 2값일 때 x가 마이너스 5일 때 연두가 커 주황이 커? x가 마오에서 연두가 함수값이 커 주황이가 함수값이 커? 연두가 크잖아. 연두가 작은데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작은 거 말할게. 누가 작아? 주황이가 작지 여기선. 주황 여기선 어때? 똑같아. 똑같으면 돼 안 돼? 똑같아도 안 돼 심지어. 여기는 주황이가 커 주황이가 작아 연두가 작아? 연두 이게 내가 지금 바라는 상황이야. 연두가 작은 상황. 연두가 작아 똑같아. 연두가 커 주황이가 작아 주황이 작아 이렇게. 그럼 연두가 작아 한 x의 범위를 대답한 거야 얘들아. 그럼 연두가 작아라고 한 x의 범위는 여기 빼고 이 점들이 있는 순간들이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점들이 있는 순간에 x의 범위를 대답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 점의 x좌표 뭐야? 이 점의 x좌표 뭐냐고. 마사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마사보다 어떤 애들이야? 큰 애들이지. 마사보다 큰 애들이지. 이 점의 x좌표 뭐야? 마오지. 그럼 이 점의 x좌표들은 마오보다 어떤 애야? 작은 애들이지. 그냥 5보다 작은 애들이지.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사에서 5 사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 하나를 내가 지금 3번 풀었어. 첫 번째 뭐 이용해서 풀 수 있어? 공식 두 번째 뭐 이용해서 할 수 있어? 구간 나누기 세 번째 뭐 이용해서 할 수 있어? 함수의 그래프. 지금 뭐가 제일 편해? 쟤는 공식으로 하자 그럼. 알겠죠? 이걸 너희가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해놓고
시험장에서 선택하기 좀 힘드니까 유형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돼, 너 스스로. 아, 난 이거 나오면 저렇게 풀 거야.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 거야. 정리를 해놔야 돼.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거든, 일차적으로. 근데 이제 의식하고 있어야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다 중요하거든, 지금 풀이법이. 근데 고난이도 문제일수록 얘가 중요해. 고난이도 문제는 얘로 풀면 연산이 미쳐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풀면 되게 쉽게 해석될 때가 많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풀 줄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함수의 개념을 잘 이용하는 건데 함수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얘들아 이거 3번 풀어봐. 풀어보세요. 방금 한 3가지가 너희가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해결할 때 기본 자세 3가지였어. 자, 절대값이 있네. 3가지 중 뭐 쓰지?를 고민하는 거야. 공식 쓸 수 있어? 공식을 쓰려면 얘들아 얘가 양수랑 근거가 확보돼 있어야 돼. 이거 양수랑 근거가 확보돼 있니? 안 돼 있지. 그럼 경우 나누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경우 나눌 바에 그냥 얘로 경우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공식은 아닌 거야. 두 번째, 구간 나누기는 항상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근본이야. 그러니까 구간 나누기 가능해, 그래프로도 가능해. 그러니까 둘 중에 골라주는 거야. 근데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뾰족이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랑 저 2차 y는 2x 플러스 4랑의 교점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 이 점 찾아서 똑같이 해석하면 되더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경우 나누면 똑같이 경우 나눠서 해도 돼. 근데 유진아 잠깐 돌린 물 좀 먹고 그렇게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말고 서서 넘어져서 머리 깨지면 난 모른다. 봐봐 참 선생님의 자세였지. 저 봐봐 뭐하다 말았냐. 경우 나눠도 되고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그냥 경우 나눠서 하는 게 기본이야. 이런 건 경우 나눠서 할게. 너희가 둘 다 해봐서 자꾸 선택해보는 게 좋아 얘들아. 그러니까 나의 선택은 지금 이거거든. 근데 나는 이걸로도 둘 다 잘할 수 있어. 둘 다 연습이 돼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냥 별거 아닌 문제니까 구간 나눠서 그냥 풀어 얘들아. 해볼게. 그때 너희 주의점이 그 구간이랑 겹치는 x를 대답해야 된다. 해볼게. 이게 정석이야.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4분의 5. 지금 4분의 5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자. 절대값 아니 음수인 경우니까 반대로 풀리겠지. 이게 답이 아니야. 쟤랑 겹치는 데가 답이야. 겹치는 데 어디야? 이렇게 됐고 한 번 더 그대로 풀리겠지. 얘가 답이 아니야. 쟤랑 겹치는 데가 답이야. 얘 4분의 18이니까 얘가 더 크지. 연결돼 안 돼? 연결돼. 그래서 6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뚝딱 푸는 거야 얘들아. 연습을 해서. 근데 얘들아 너희 자꾸 이것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겹치게 해야 된다 얘들아. 얘를 전제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자 중에 박씨를 뽑을 거야. 근데 여자 박씨를 뽑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 중에 박씨를 뽑았으면 남자 박씨를 뽑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넘어갈게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다뤄야 되네. 그럼 3가지 마인드. 공식은 택도 없죠. 그러니까 구간 나누거나 그래프로 하거나요. 이거는 내가 뭘로 하라고 했어? 그래프로 하라고 했지. 그래프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그 기본적인 문제들은 정리를 해놓은 거야. 어느 정도. 아 이렇게 나오면은 연산으로 구간 나누기로 풀어야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지. 를 정리해 놓은 상태라고. 뭘로든 풀리긴 풀려 얘들아. 자기가 연산이 엄청 특화되어 있으면 연산으로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자, 해볼게.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확실히 좀 편해, 얘들아. y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값이 7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y는 를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야 되는데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랑 언제야? 1과 2지. 그러니까 x가 1, x는 2를 경계로 구간을 나눠야 돼.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등호는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는다. 아, 표현 좀 잘 지켜서 해, 얘들아. 너희 선생님 하는 표현대로 써. 선생님 표현 이상하게 하거나 아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라고 해도 말 안 듣겠지? 기대돼. 봐봐. 그대로 풀면 돼. 2x 마 3. 반대로 풀면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건 그대로 풀리고 얘는 반대로 풀려. 그러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는 y는 1이야. 그냥 그려. x는 몇? 1. x는 몇? 를 경계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어. 여기 오른쪽으로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그리면 돼.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리면 돼. 여기 사이에서는 뭐 그리면 돼? 상수함수는 그리면 되는데 이 점 찾고 가야 되더라. 너 무조건 찾아. 2, 몇이야? 1이지. 근데 당연히 연결되지.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2, 1이야. 여기 상수함수 y는 1 그리면 돼. 여기 찾아. 1, 1이지 당연히. 여기 1은 얼마야? 1이지. 연속인 거 확인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얘를 그렸고 얘 함수값이 7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얘들아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우리 지금 이 부분의 관계식 말해봐. y는 2x 마3이야. 그럼 얘가 얼마 되는 순간 찾으란 소리야. 7. 그럼 x는 얼마? 5. 그럼 센스 있게 3칸 마이너스 2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얼마 되는 순간 찾고 싶다? 7.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 찾아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찾아졌어. 그럼 봐봐. 연두가 큰데 찾고 싶어? 작은데 찾고 싶어? 기본적으로 작고 같은 것도 인정. 여기 연두가 커 작아? 커. 그럼 작은 거 말할게. 나 지금 작은 거 말할게. 주황이가 작아. 주 똑같아. 연두색 똑같아. 주황이 작아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연두가 작아 한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순간 쳐줘 안 쳐줘? 쳐줘. 작거나 같은이니까 쳐줘. 그래서 이 점들이 있는 x의 범위를 대답하면 된다. 그럼 x는 몇에서 몇 사이야?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세요. 확실히 이게 편해요. 왜냐면 내가 절대값 풀어서 부등식 푼 다음에 쟤랑 겹치는 데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연립부등식을 자꾸 하게 돼서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푸는 게 훨씬 좋아. 지금 풀어봐 얘들아. 자, 다음 거 풀어볼게요. 지금 얘들아 뒤에 절대값들은 공식은 안 되는 애들이라서 결국은 구간 나누기 아니면 그래프야. 근데 나는 구간 나누기는 해설에 다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프 위주로 해석하는 거지 둘 다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부등식을 다룰 때 연산적 해결과 기하학적 해결을 둘 다 떠올려야 돼. 다 할 줄 알아야 돼, 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들이 기반해서 고난이도 문제를 푼단 말이야. 자, 다음 절대값 포함한 해가 모든 수치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저게 만족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들아 좀 개떡같이 식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찰떡같이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푸는 게 상식적이거든 사실 지금. 봐봐. 첫 번째 그냥 사고적으로 풀게.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어볼게. 얘들아 이게 얘 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모든 실수가 되고 싶지. 근데 이거 x에 대해서 얘 창수란 말이야. 하트라고 부를게. 창수야 얘들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수가 양수일 때 해볼게. 예를 들어서 0일 때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음수일 때 해볼게. 뭐가 결정적으로 바뀌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자. 예해 말해봐. 모든 실수야 아니야? 아니지. 어떤 경계 바깥이겠지 얘들아. 얘는 해가 모든 실수지. 이거 절대값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얘들아. 해가 모든 실수지. 야, 이런 거 좋다. 얘 해 뭐야? 모든 실수지. 그럼 얘들아 그럼 어떠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러면 되는 거야 하트가. 즉
하트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K의 범위가 나온 거예요. K의 범위 구해 넣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수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절대값의 성질을, 대소를 이용한 거지. 근데 그때 내가 자꾸 어떻게 하고 있어? 예를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야 되더라. 이걸 공식처럼 암기하면 안 돼. 너희 그러니까 최악의 학생이 뭐냐면 제일 공부 의미 없이 하는 애가 이거 보고 그대로 하는 애가 제일 최악이야. 이걸 보고 왜 그렇게 되지?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는 괜찮아. 근데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한다? 이게 최악이에요, 진짜. 안 하는 일만 못해, 이건.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볼까?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대로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게 수식으로 푼 거고, 얘들아. 역시 기하학적으로 풀어볼게. 얘는 이게 쉬우니까 그냥 얘들아 풀이를 보면 이렇게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쉬우니까 이게 좋은데 굳이 기하학적으로 풀어보면 일단 얘를 보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얘보다 맨날 항상 위에 있도록, 연두가 주황이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주황이가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지? 라를 보는 거야. 이거 지금 결정 나 있잖아. 뾰족한 점 몇 콤마 몇이야? 마상 콤마 0뾰족이지. 얘가? 여기 오른쪽으로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 얘들아. 그대로 풀릴 거니까. 왼쪽으로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가장 스탠다드한 뾰족이잖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 x에 대해서 상수야. 그럼 내가 y는 3분의 2k 플러스 4를 그리면 상수함수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야 된다는 소리야. 이러면은 얘들아, 연두가 맨날 크거나 같아? 아니지. 돼, 안 돼? 안 되지. 돼, 안 돼? 되지. 돼, 안 돼? 되지. 그러면은 얘가 어쩌면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기하학적 해석.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쉬운 문제 할 때 잘 생각해봐. 근데 얘가 편해, 얘들아.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떠오르면은 그려봐. 그리면 바로 떠올라. 41번 지금 풀어봐, 얘들아. 너 2차 부등식 안 되겠다, 오늘.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편해, 얘들아, 얘는 식으로 하면 경우를 많이 나눠야 돼서 불편하니까 그래프로 하세요. 자, 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부등식에 해가 있다거든? 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연두색을 그려서 함수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다야. 항상이 아니라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연두색이 결정났으니까 그려. y는 함수를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 내릴게. 경계가 몇과 몇이야? 마이너스 1과 3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클 때부터 하자. 크면 그대로죠 지금. 그럼 그대로 풀면 x 마이너스 3 5x 플러스 1 이렇게 관계식이 되고 반대로 풀릴 거니까 이렇게 되고 가운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x가 2, 4이면 첫 번째 절대값 아니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양수야. 숫자 넣어보면 알아 얘들아. 2 넣어보면 알잖아. 0 넣어보면 알잖아. 0 넣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3x 플러스 7 야 그리고 그려. 왼쪽부터 그려도 되고 오른쪽부터 그려도 되는데 얘들아 너희 우상향 우하향을 지금 많이들 틀리거든.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몸이 기억하지 않을까 싶네. 근데 비인간적이지. 얘들아 너희 왜 우상향 우하향 헷갈리면 얘들아 우상 우하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우가 기준이야 우. 근데 너희가 자꾸 좌를 쓰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 직선을 볼 때 너희가 시선을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직선을 너희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니까 엄청 혼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 자체를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석을 해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우 뭐야? 우상향. 우 뭐야? 우하향. 근데 얘들아 물론 좌 뭐야? 좌상향인데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헷갈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좌 자체를 쓰지 마. 그러니까 우상향, 우하향으로만 생각해. 해볼게. 여기 오른쪽부터 그릴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면 이상해져. 이렇게 그리던가 이렇게 그리던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던가 이렇게 그리던가. 근데 사실은 이게 좋기는 하거든. 우 방향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어. 좋은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하자. 자 여기서 관계식이 이거야.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우하향 해 얘들아. 됐어? 찾어. 마일 콤마 얼마? 마일 콤마 얼마? 안 틀리고 됐다는 거 확인이 됐어요. 여기 가운데서 우 상향 기울기 얼마? 3. 기울기 3이네요. 찾아. 3, 3 대입하면은 9, 16. 3, 16. 안 틀렸다는 거 확인됐어. 여기 오른쪽 기울기 얼마야? 오, 그럼 여기보다, 여기 지금 기울기 3이네거든? 급하게 가, 원만하게 가. 급하게 가. 이렇게 돼. 잘 그린 거야. 그럼 얘들아, 연두색의 함수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다거든? 이러면 연두색 함수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니? 같은 게 하나 있지. 되는 거지. 이러면 연두색 함수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니? 작은 거 엄청 많지 얘들아. 같은 것도 두 개나 있고. 그러니까 돼안대로 따지자. 돼 안 돼? 안 돼? 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위에 있으면 돼. 그래서 k가 기본적으로 4보다 위에 있으면 되고 같아도 괜찮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k 범위가 이렇게 된다. 이거 얘들아 너희 해설 봐. 해설 보면은 식으로 돼 있을 게 뻔하거든. 지금 봐. 찾아봐. 이렇게 해설로 돼 있잖아 얘들아. 이거 지금 이거랑 풀이 길이 사이 비교해봐. 이게 압도적으로 편하잖아. 그리고 이게 좋기도 해 심지어. 그러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써야지 얘들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다 푼 친구들은 뒤에 절대값도 풀어 얘들아.